안녕하십니까. 한국연필협회장 이영주입니다. 이번 내용은 가족법인과 주택저당권 제2편 가족법인의 운영 방법입니다. 가족법인이 설립 사례 및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가족법인이 설립 사례입니다. 주주 구성입니다.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부와 모, 자녀 1, 자녀 2,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본금은 총 5천만 원으로 1인당 1250만 원씩입니다. 지분율은 똑같이 25%입니다.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주식 지분율은 항상 25%씩으로 설립하는 건 아니고 자녀의 나이라든지 부모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지분율은 똑같이 할 수밖에 없고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는 자녀의 비율을 10%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고 부가 대표이사를 맡는 거로 하겠습니다. 부가 가족법인에 대해서 1인 기준으로 최대 21억까지 무상대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4인 가족법인인 경우 21억 곱하기 4에서 84억까지 무상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최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겁니다. 가령 부모가 20억 원을 법인에 무상대여하는 경우 가족법인이 주주 구성을 자녀 2인으로 주주를 구성하고 1인당 10억씩 총 20억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즉 부모는 빠지고 자녀 둘만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사례입니다. 부모의 나이나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법인의 지분율은 항상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. 가족법인의 구조입니다. 부, 모, 자녀 1, 2, 총 4인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. 이 가족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 원을 하고 여기에 부가 가족 1인당 최대 21억 원씩 총 84억 원을 무상 대여를 합니다. 이 가족법인은 이 대여금을 이용해서 물건의 재테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. 예금이나 주식, 대여금, 부동산 매입 또는 주택저당채권의 수익 등 이 무상대여금을 이용해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합니다. 이 가족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있는 경우 나라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됩니다. 다만 이 가족법인은 부로부터 무상대여금이기 때문에 84억 원에 대해서 부한테 4.6%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. 가족법인의 운영 방법, 즉 투자 방법입니다. 무상대여금을 이용해서 가족법인은 이 법인이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. 첫 번째로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. 은행 예금의 장점은 매우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. 단점은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. 지난 10년간 정기예금, 은행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약 2%였습니다. 두 번째 투자 방법으로 주식 투자가 있습니다. 장점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단점을 살펴보면 큰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 발생 시 가족법인이 무상대여금을 상환해야 됩니다. 하지만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 시 대여금에 대해서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. 세 번째 투자 방법입니다. 부동산 투자입니다. 장점을 살펴보면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. 대부분 가족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이 무상대여금을 이용해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투자 방법입니다. 단점입니다. 무상대여금을 갖다가 가족법인에게 대여할 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우리 국세청에서는 하나의 거래에 21억 7천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면 유상과 무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. 이 얘기는 뭔 얘기냐? 가령 부모가 자식한테 과거에 10년 전에, 아직 10년이 안 됐습니다. 10년 안 돼, 한 5년 전쯤에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했습니다. 이 상태에서 가족법인 자녀에게 21억 7천을 대여하게 되면은 합한 금액이 22억 7천이 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 계산은 21억 7천까지는 무상대여금, 나머지 1억 원은 유상대여금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세법상으로는 하나의 거래를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 경우 21억 7천 전체에 대해서
유상대역으로 보고 4.6%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. 따라서 돈을 입금시킬 때 10년 이내에 무상으로 대환 금액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차액만큼을 나눠서 입금시켜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부동산에 투자를 위해서는 기초자본금이 필요합니다. 따라서 이 기초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대하려다 보면 자녀 지분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. 세 번째로, 수도권 가미력조건 내 5년 미만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됩니다. 따라서 가족법인을 만들고 5년 안 된 상태에서 수도권 내 가미력조건 내 부동산을 매입 시 취득세 중과를 맞게 돼서 총 9.6%의 취득세가 나오게 됩니다. 이런 걸 고려해서 부동산 투자 시 가족법인이 기간을 잘 계산하셔서 부동산을 취득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가족법인과 주택저당권, 즉 주택저당권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. 장점입니다. 투자 안전성에 비하여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. 연 8.4%의 투자 상품이고 매월 수익금이 법인에 입금되게 됩니다. 법인 수익금 중 일부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 법인의 기초자금을 늘려나갑니다. 이렇게 5년 동안 이 가족법인에서 주택저당권을 취득합니다. 5년 뒤에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기초자본금이 확보되면 5년 후에 대부업을 반납하고 일반 가족법인으로 변경을 합니다. 이 가족법인에서 주택저당권 채권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는 대부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또 이렇게 5년 뒤에 대부법인을 일반 가족법인으로 바꾸고 이때 기초자본금을 확보로 부동산에 투자 시 취득세 중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단점입니다. 이 가족법인은 주택저당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부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. 이 대부회사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대부회사는 아닙니다. 또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고 운영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. 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해서는 제3편과 4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